이제 나쁜 분유 회사들이 분유가 뭔가 모유랑 거의 뭐 똑같다, 그 마케팅 가스라이팅을 당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한국인 거죠. 나도 알지, 모유가 좋은 거 알지, 근데 분유가 하나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케팅에 속았다. 이거 들고 앉아가지고 새벽에 이러고 있어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분유 타고 있어 보세요. 이게 더 편하다고? 이게 엄마한테 더 좋다고? 왜 이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까요? 왠지 아세요? 분유 수유를 하면은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니에요. 애기 절대 아니에요. 절대. 누구냐면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새로운 시즌을 봤는데 거기서 그 임산부 캐릭터가 게임장에서 애기를 낳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릴스를 제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근데 어떤 언니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임산부 222번 친구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저래가지고 초이 안 나오는데 이모님이 오셔서 마사지 해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막 엄청 안타까워하는 막 되게 웃으면서 그런 릴스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래고 진짜 너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답답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째는 1년 반 정도 모유수유를 했고 둘째는 지금 8개월째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데 두 애기 다 분유는 한 방울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오징어 게임 게임장이 산후조리원보다 모유수유를 하기에 진짜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살짝 그 맥락을 설명을 해드리면 거기서 준이라는 222번 여자 임산부가 오징어 게임에 참가를 하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게 돼요. 게임장에서. 그리고 거기서 아기한테 모유수유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릴스를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 맞나요? 네, 두 분은 말을 하려던 요지가 뭐였냐면은 거기서 이제 초유를 먹이는 첫 모유 수유를 하는 장면 같은 게 나오는데 저렇게 하면은 초유가 절대 안 나올 텐데 산후조리원을 가서 조리원 그 이모님들이 뭔가 해주고 도움을 받아야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데 저거 말도 안 된다, 저거 완전 드라마다, 저런 장면 자체가. 저렇게 갑자기 그 생짜로 스판테니어스하게 모유수유를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모유수 초유가 안 나오지, 이런 취지에. 그리고 막 제작진들한테 애기 안 낳아본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 얘기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애기 안 낳아본 사람이 쓴 스토리다, 이거는 설정이다, 이렇게 막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산후조리원에 굉장히 많이 가고 거기서 많이 모유수유 같은 걸 도움을 받는데 왜 오징어 게임을 가는 게 산후조리원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나 좀 얘기해 줄래요? 저도 사실은 그 오징어 게임을 볼 때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순간 아기가 아무래도 게임장이 그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막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아기를 뭐 데려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기를 거기다가 냅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야? 어떻게 이런 환경에 어떻게 아기를 냅두지?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아무리 드라마라도라 생각을 했는데 뭐 당연히 드라마라서 말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건 맞지만 결국에는 엄마랑 아기랑 같이 있게 했단 말이죠. 오징어 게임 주최 측이. 그래서 아기를 낳고 계속 엄마가 안고 있고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그 자는 그 공간에서 가서도 그 우유수유하고 잘 때도 그 옆에 침대에 눕혀놓고 자고 뭐 이렇게 계속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유수유를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거다. 엄마랑 아기가 붙어있는 거. 근데 산후조리원의 문제점은 뭐냐? 엄마랑 아기를 떨어뜨려놔요. 그죠. 떨어뜨려놔. 엄마는 엄마 방에 있고 아기는 신생아실에 있고 떨어뜨려놔. 그렇게 하면은 모유수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유수유는 아기랑 엄마가 붙어있을 때 정말 가까이 있고 살을 맞대고 있을 때, 이럴 때 그 옥시토신이 나오고 모유수유가 촉진되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산후조리원 환경에서는. 어떤 연구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유수유 진행 지속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뭐 1개월 시점에서는 뭐 36%, 3개월 시점에서는 30% 정도, 근데 6개월 시점에서는 2.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2022년 연구 결과인데 한국은 뭔가 모유수유보다는 엄마의 가슴을 위해서, 엄마의 컨디션을 위해서 모유수유보다는 포뮬라, 분유를 먹여라, 먹이는 걸 또 권장을 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냥 산후조리원에 가면은 아기랑 엄마가 떨어져 있는데 그 아기는 거의 1시간 반, 2시간 주기로 계속 먹어야 되는데 엄마랑 떨어져 있어. 그럼 이 아기는 도대체 엄마랑 떨어져 있는 동안 굶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이미 분유랑 같이 이렇게 모유 수유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얹어가는 느낌? 그치. 그 분유 수유가 이제 디폴트고 모유는 좀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애착에 좋다고 하니까 그 조금씩 그냥 액세서리처럼 곁들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치.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버리면은 분유를 먹는 그 양을 모유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엔 또 약간 그 연구 결과처럼 이렇게 분유로 그냥 가게 되는, 솔직히 2%면은 그냥 거의 6개월 때쯤에는 모유 수유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의 그 정도 넘버인 거잖아. 산후조리원을 간 지인들한테 들어보면 결국 아이들은 조리사분들한테 맡겨놓고 하루에 한 번씩 정도 볼 수 있고 남편이랑 같이 왔을 때 볼 수 있고 또한 그 중간중간에는 엄마가 유축을 하게 되는, 아기한테 직접적으로 모유수유를 하는 게 아니라 유축을 해서 뭔가 먹이게 되는, 그러니까 더 모유수유가 안 되는, 그죠? 그 밀크가 안 나오는 거죠. 더. 어차피 초유는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몇 방울씩 나오는 건데 그걸 유축이라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그거는 그냥 정말 저의 경험상으로는 아기가 정말 이렇게 대고 한 진짜 30분 동안 빨고 있어야 되는 그냥 그런 건데 뭐 한 방울씩 나오는 그런 거라서 그걸 앉아가지고 아기도 없이 나는 옥시토신 그 모유 수유를 돕는 호르몬도 안 나오는데 짜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될 리가 없는 거지. 아이가 붙어 있는 거랑 엄마가 모유수유가 그 밀크가 나 초유가 더 나오고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뭐 저도 뭐 모유수유 전문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모유수유를 시작을 했을 때 그냥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아기 낳으면 모유 나오겠지 뭐 막 하면은 잘 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고 워낙 모유수유는 많이 사전에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유수유 이제 수업을 들었고 거기서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했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모유수유에 대한 가장 기본으로 깔리는 전제가 아기랑 엄마가 스킨 투 스킨으로 피부를 맞대고 있고 계속 붙어 있고 같이 있어야지 이제 이게 모유를 촉진을 한다. promote breastfeeding을 한다라는 게 기본으로 깔리는 전제거든요. 그게 모유 수유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이제 지침도 WHO인가? 지침도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첫 1시간 안에 모유 수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 1시간 반, 2시간 주기로 계속 모유 수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아기랑 떨어져 있을 시간이 어딨어. 아기 태어나자마자 모유 수유해야 되고, 그 다음은 2시간 처음으로 모유 수유를 해야 되면은 아기랑 떨어져 있는다는 자체가 이제 옵션이 아닌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모유 수유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모유 수유를 도울 거다라는 식으로 할 거면은 아기를 신생아실에 데려가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 기본 지식이 있다면 모유 수유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상황 조건도 갖춰지지가 않는 상태다.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되게 모유 수유에 불리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산후조리원을 가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했는데 트레이닝도 듣고 결국 아이가 엄마랑 스킨 투 스킨 했을 때 아이는 그 코르티졸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완전 신생아인데 가장 잘 알고 익숙한 게 엄마기 때문에 엄마의 스킨 투 스킨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고, 또 엄마는 아이랑 붙어 있음으로써 옥시토신이 나오고 그게 모유 수유를 더 많이 나오게 하고, 또 엄마가 그 산후 우울증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힘듦, 여러 가지 멘탈, 피지컬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떼어놓으면 떼어놓을수록 아이는 스트레스 받는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은 엄마밖에 없고, 그게 없고 엄마는 그런 여러 가지 아기를 낳고 뭐 육체적으로 멘탈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는 거죠. 서로 상호 보완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거를 같이 떼어놓는다는 게 좋은 영향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국에서는 병원에서도 아기를 낳자마자 신생아실로 보내버리잖아. 그래서 뭐 한 3일 정도
엄마가 입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신생아실에 아기가 맡겨지는데 정말 가장 중요할 첫 2주가 아기랑 엄마랑 완전 떨어져 있는 거죠. 그거는 결국 첫 단추가 너무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라고 이제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모유 수유율을 더 올리려면 병원에서 신생아실을 없애고 아기들을 rooming in, 그 엄마가 있는 방으로 같이 있게 해야 된다. 엄마 방에 아기가 같이 있게 해야 된다. 신생아실에 맡기고 엄마가 아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방에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발표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유럽, 미국 이런 데도 원래는 다 신생아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근데 이제 나라마다 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제 신생아실을 거의 많이 없애고 저희가 사는 미국도 신생아실이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기본 디폴트는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엄마랑 방에 같이 두고 가거든요. 신생아실로 당연하게 아기를 데려가지 않아요. 모유 수유를 올리고 아기랑 엄마랑 번딩을 잘 하면서 그 육아의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그런 행동들을 이제 이 나라들이 취한 건데 한국은 아직도 병원에서 이제 신생아실에 다 아기들 다 데려가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갑자기 우리 세대부터 이제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필수로 생겨버려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까지 신생아실로 아기를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한 첫 2주, 3주를 아기랑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오히려 한국은 좀 더 후퇴를 했다. 이 모유 수유에 있어서. 그래서 진짜 그게 그 영향이 진짜 확실히 보이는 게 그 모유 수유 지속률 이런 걸 봐도 한국이 정말 낮고 다른 유럽 나라, 미국 나라 이런 데 유럽 나라, 미국 이런 데에 비해서 한국이 모유 수유율이 정말 낮고 대신 진짜 막 안 좋은 건 또 높아. 산후 우울증은 높아. 그 모든 나라들보다 높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좀 아직도 되게 많이 뒤처져 있다. 이게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OECD 국가들 중에서 좀 후퇴돼 있다, 뒤처져 있다, 이게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안 좋은 문화로 뒤처졌다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오히려 아기들이 엄마랑 더 붙어 있고 더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생아 맡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 병원이 없었을 때는, 아주 옛날에는. 근데 이런 병원이 생기고 이런 시스템이 생기고 이런 문화가 안 좋게 생기니까 전문가한테 맡겨라. 신생아는 전문가. 신생아실에 들어가서 최근에 어떤 맘의 유튜브 출산 브이로그를 봤는데 출산을 하자마자 아기를 보러 간다고 아기를 면회하러 갔는데 엄마가 유리창에 벽에 가려가지고 그 사이에 끼면서 아기를 유리창 넘어서만 봐야 되는? 이게 말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좀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둘 다한테 너무 말도 안 되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데 아기는 엄마랑 붙어 있어야 되고 엄마도 아기랑 붙어 있어야지 진짜 행복하고 서로 윈윈인데 회복이 되고 이거 왜 띄워놓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을 때는 이제 유럽 나라, 미국 나라도 그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 알게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화를 주는데 한국은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지. 그래서 좀 그게 너무 안타깝고 모유 수유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엄마들은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고. 근데 사실 모유 수유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됐을 때 이게 되게 또 엄마한테 뭔가 타격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치. 뭔가 마치 내가 이제 엄마가 처음 된 건데 특히 첫째의 경우에는 엄마로서 이제 첫 시작인데 시작부터 실패한 것 같잖아. 실패가 아니지만 모유수를 안 한다고 해서 못했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절대 아니지만 그냥 당연히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거기에 대해서. 실패한 것 같은 그 마음, 그게 되게 엄청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엄마들한테. 그리고 왜 난 안 될까 이런 자책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사실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내 몸이 어때서, 내 젖꼭지가 어때서, 내가 뭐 젖량이 부족해, 내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건데 그거를 아기를 낳고 한참이 지나도록 또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 릴스에 나왔던 그분들처럼. 그분들도 사실 아기를 낳았고 모유수유를 해봤고 산후조리를 해본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산후조리원을 가야지 초유가 나온다. 그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잘못된 생각인 게 초유는 그냥 그 222번 참가자처럼 그냥 그렇게 스폰테니어스하게 자연주의 출산을 한 거잖아요. 거기 무통주사도 없고 아예 아무 의료 개입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완전 올가닉으로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자연으로 나오면 초유는
그냥 나와요. 그냥. 몸에서 그 호르몬이 변하면서 초유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의료 개입이 생기고 이게 들어가고 약을 맞고 무통주사를 맞고 아니면 뭐 유도분만을 했고 제왕절개를 하다 보면은 이게 호르몬 그런 자연스러운 플로우가 깨지면서 초유가 잘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엄마는 또 그걸 자기를 탓하게 되는 거지. 아, 내가 왜 초유가 안 나오지? 내가 모유수를 해야 되는데 모유가 안 나오지? 근데 그때 이제 산후조리원을 딱 가면은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잖아. 아, 안 나오는데 내가 나오게 해준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뭔가 좀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참이 지난 후로도 아직까지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또 둘째 낳으면 또 산후조리원에 무조건 가겠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들이 초유 양이 너무 적어서 아기한테 분유를 먹였어요.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 주위에서도 너무 많이 얘기를 했고. 근데 아기 갓 태어난 아기의 위 사이즈는 정말 구슬치게 하는 그 구슬만한데 아기는 그냥 그 초유의 양만 먹어도 되고 그리고 엄마랑 붙어서 엄마랑 애착 형성도 되고 아기의 스트레스 레벨도 낮춰지고 엄마의 스트레스 레벨도 낮아지고 그리고 아기는 충분히 먹는 건데 아기를 떼어놓고 이 초유를 유축하려고 하니까 유축 양이 너무 조그만하잖아요. 막 보면서 찍으면서 이게 너무 적은데 이게 아기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축을 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갖다 대서 정말 직접 먹여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도 모유 수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낙담하고 실패하는 원인이지 않나, 그만하게 되는 원인이지 않나. 이래서 좀 그 사전에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배 사이즈가 유리구슬만 하고 초유는 이제 거기에 딱 들어맞는 한 방울씩 나오는 엑기스다라는 것만 알아도 그 얘가 배고파서 그렇구나, 내가 초유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찾아보고 교육만 제대로 된 교육만 받아도 이런 불안할 거나 걱정할 게 많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엄마들이 얘기를 하는 게 초유만 먹이면 된다, 그 다음에 분유 먹이면 된다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1년 반 동안 첫 아기를 모유수유를 했고 8개월 동안 지금 이제 두 번째 아기를 모유수유를 했는데 왜 그렇게 목을 매는 건가요? 모유수유에. 사실 모유수유의 목을 제가 매는 게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런 베이비 프렌들리 호스피털 이니셔티브 이런 거를 발표할 정도로 거기서 목을 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많은 헬스 엑스퍼트들이랑 이렇게 그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이 목을 매는 거죠. 왜냐하면 모유라는 게 발견을 하면 할수록 모유만큼 인간 아기한테 완벽한 음식은 없다는 걸 계속 발견하게 되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모유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도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고, 모유 안에는 모유 자체는 그냥 정말 살아있는 음식이고, 이렇게 말하면 못 믿으실 수도 있는데 뭐 줄기세포, 항체 이런 엄마 몸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분유랑은 그냥 분유보다 월등하고 좀 더 좋고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모유랑 분유는 그냥 아예 다른 거예요. 그 성질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분유라는 거가 애초에 나온 이유는 이제 모유수유를 할 수가 없는, 약 5% 정도의 산모가 모유수유를 피지컬리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분유가 나온 건데, 싱글데드도 그렇고 뭐 싱글데디라든지 뭔가 진짜 신체적으로 어떤 뭐 의학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엄마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건데, 이제 나쁜 분유 회사들이 그 5%의 엄마들한테만 분유를 팔면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이 분유가 뭔가 모유랑 거의 뭐 똑같다, 오히려 좀 더 좋을 수도 있을걸?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 마케팅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한국인 거죠. 그지. 그래서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도 정말 심지어 소아과 의사들도 분유 수유 안 해요? 돈 없어요? 분유값 없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진짜 실제로 있다고 제가 그런 괴담도 들었고, 진짜 분유가 요새 얼마 잘 나오는데 아직도 모유를 먹여?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제 그 좋은 기술로 만든 분유가 더 좋아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완전 잘못된 생각이고, 그 좋은 기술로 공부하고 연구할수록 모유가 정말 얼마나 인간 아기한테 좋은지 그거를 발견하고 있는 게 사실 팩트예요. 팩트. 분유가 좋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마케팅에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또 분유가 좋다까지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어. 나도 알지, 모유가 좋은 거 알지, 근데 분유가 편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케팅에 속았다. 분유 수유가 모유 수유보다 편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속은 거다. 깜빡 속은 거야. 깜빡 속은 거. 오. 왠 줄 알아요? 그죠? 분유를 하게 되면은 아기를 먹이는 이게 그냥 일이 돼요. 집안일이 돼. 왜냐면은 부유맥에 분유 사야 되죠. 비싸죠. 그리고 젖병 사야 되죠. 젖병 소독해야 되죠. 세척해야 되지. 맨날 뒤돌면은 세척, 뒤돌면 세척. 그냥 그게 다 집안일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아기 먹이는 게 그래, 제가 계속 정신승리, 나는 그래도 모유수유 안 하니까 난 내가 더 편하다 라고 하지만, 남편도 먹일 수 있고 다른 할머니도 먹일 팔 수 아프지? 있고. 이거 들고 앉아가지고 새벽에 이러고 있어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분유 타고 있어 보세요. 이게 더 편하다고? 이게 엄마한테 더 좋다고? 왜 이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까요? 왠지 아세요? 분유 수유를 하면은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니에요. 애기 절대 아니에요. 절대 누구냐면 누구긴 뭐야, 너무 많지. 일단 회사죠. 분유 회사, 그리고 젖병도 수두룩 빽빽 만드는 젖병 회사들이 엄청 많지. 그 분유 회사도 들잖아. 그리고 또 그 분유 타주는 기계 만드는 회사도 있지. 네. 젖병 소독하는 기계 만드는 회사도 있지. 그냥 이 엄마랑 아기를 통해서 이좀 수많은 사람들이 되게 부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 엄마는 생각을 하죠. 아 그래, 난 더 편해. 하지만 정말 절대 사실이 아니고, 모유 수유는 정말 너무 편해요. 그냥 진짜 모유 수유 하잖아요. 그냥 내가 나야. 아기한테 아기의 삶의 원천, 아기의 음식, 아기의 안정, 아기의 어떤 그런 모든 게 그냥 나야. 그래서 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나가 해야 돼? 왜 엄마가 해야 돼? 불공평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엄청 영광인 거예요, 이거. 엄청 영광스러운 건 거예요. 이 작은 아기가 여기 나왔는데 얘한테 내가 내 몸이 이런 걸 해줄 수 있다는 게 엄청 신비로운 거고 엄청 대단한 거고, 그리고 공짜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어디를 가도 뭘 챙길 필요 없어. 젖병에다가 분유에다가 막 혹시 나갔다가 차 막혀서 뭐 더 오래 걸리면, 혹시 또 딴 데 들려야 돼서 더 오래 걸리면 뭘 더 챙겨 그럴 거 없이 그냥 그 몸 커버하는 그거 모유수유 커버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어디 갔다 갑자기 계획이 없던 외박을 하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음식인데,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만 찾아보면 모유랑 분유랑 레벨이 그냥 저세상이다. 결국 마케팅을 당했고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분유가 모유랑 비슷한 레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조금만이라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른조차도 가공식품을 먹는 사람과 정말 자연스럽게 그 요리한 음식을 먹은 사람과 5년, 10년, 뭐 몇 개월만 먹어도 몸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먹으면 몸에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한번 찾아보세요. 분유는 초가공식품입니다. 아기에게 태어나자마자 초가공식품, 뭘 갈아 넣었는지도 모르는 그 어떠한 케미컬이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거를, 아무리 들어가는 성분이 뭐 인그리디언트가 뭐 내추럴이다, 뭐 올게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 그거는 마케팅 단어인 거고 초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연약한 아이에게 먹인다는 게, 뭐 아이가 뭐 큰 엄청 탈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모유를 먹인 아이와 분유를 먹인 아이가 결국 이 내장에 있어서도 정말 그 소화 기능이 너무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유를 1년 반 동안 먹었던 아이인데 소화 기능이 너무 잘 돼요.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잘 먹어서. 근데 단 한 번도 위에 탈이 난 적이 없고 너무 잘 먹고 소화 너무 잘 되고, 뭐 위궤양, 뭐 언침, 뭐 그런 걸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장도 너무 좋고. 여기서 너무 슬픈 사실, 나는 정말 이렇게 모유 수유에 이렇게 헌신된 사람인데 정작 저는 이제 분유를 먹고 자란 아기란 말이에요. 저는 포뮬라 베이비예요. 나의 소화기관은 어떠냐?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장염을 달고 살았어요. 너무 슬퍼. 입도 짧아, 배도 작아. 근데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짬뽕이 될 수도 있고 순댓국이 될 수도 있고 그 좋아하는 인생 최애 음식이 있어. 그것만 이제 한 그릇 딱 완밥하면 그 다음날 장염. 그래서 막 항상 기억이 나요. 병원에 가. 다음날 병원에 가서 약 받아오고 약 먹고 일주일 동안 죽 먹고 배 다 나을 때까지 살면서 항상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장탈이 많이 나고 했던 그런 뭐 유전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모유를 먹이는 아이들이 훨씬 더 소화 기능이 좋고 구강 건강도 좋고 또한 직접 아기랑 스킨 투 스킨 모유를 오래 한 아이들이 엄마랑 애착도 더 형성이 잘 돼 있고 엄마도 훨씬 더 그런 산후 우울증 이런 거에 더 그런 확률이 더 낮대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발 꼭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겠다. 오징어 게임을 참여하는 게 훨씬 더 낫다 할 정도로 오징어 게임을 산후조리원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유 수유를 어떻게 했고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모유 수유가 쉽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모유 수유 뭐 내가 뭐 젖소가 됐냐니 막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솔직히 여성이 아니라서 그렇게 대표해서 얘기하는 게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내를 계속 지켜봐왔고 모유 수유하는 거를 뭐 당연히 힘든 날들도 있었지만 결국 처음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떻게 이렇게 지속하게 됐는지 좀 뭐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순진하게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 자연스러운 거고 뭐 그런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힘들어요. 쉽다라고도 얘기도 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너무 몰라서 좀 이렇게 혼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부분이라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모유 수유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모유 수유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적이 또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냥 뭐 좋다고 하니까 할 때까지 해보지 뭐 한번 해보지 뭐 하면서 보지 뭐 하다가 너무 힘들면 뭐 바꿀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포기하는 것 같아요. 몇 개 안 가서. 그럼 100% 이제 중도 포기를 하게 되고 완전히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솔직히 모유 수유는 공짜잖아요. 그 진짜 그거가 이유가 되는 것도 엄청 좋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니고 비용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뭐 영양, 아기의 영양 때문에 아기한테 모유를 꼭 주고 싶어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기랑 그렇게 애착 형성을 하고 싶어서 본딩을 하고 싶어서가 될 수도 있고 또 모유 수유가 엄마의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엄마의 산후조리 회복에도 정말 도움이 되고 산후 우울증도 줄여주고 그리고 엄마한테 장기적인 건강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난소암이라든지 그런 유방암 그런 위험이 또 줄어들거든요. 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모유 수유를 하겠다 라든지 나한테 꼭 그 와닿는 목적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뭐 나만의 꿀팁 뭐 무슨 꿀 아이템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세계보건기구 이런 데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은 됩니다. 거기서 하라는 게 뭐냐? 애기 낳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모유 수유를 해야 돼요. 첫 모유 수유를 꼭 해야 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1시간 반, 2시간 주기로 계속 모유 수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든지 산후조리원에서든지 아기랑 떼어놓으려고 하면 그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고 산후조리원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거기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아기랑 무조건 같이 있겠다. 내가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러면 나는 집에 가겠다 할 정도로 집에 가도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기랑 떨어지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맞아. 제일 중요한 게 아기랑 엄마가 같이 있는 거. 같은 방에 침대 바로 옆에 같이 자고 같이 안고 있고 같이 살을 맞대고 있는 거. 그리고 최대한 웬만하면 그 맨살에 아기 또 옷 입히지 않고 기저귀만 해가지고 맨살에 이렇게 아기를 대고 있는 게 아기 건강에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 체온 조절을 아기는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엄마랑 붙어 있으면서 체온 조절을 또 하고 안정을 취하고 그러는 거라서 그 시간이 또 이제 모유 수유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엄마한테도 그런 어떤 호르몬적으로 그리고 우울감도 줄여주고 그런 되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좋은 영향이 많아서 아기랑 꼭 떨어지지 않고 엄마가 붙어 있는 게 모유 수유의 제일 키고
뭐 유축하려고 그런 복잡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막 밤에는 좀 내가 자야 되니까 그러면은 밤에는 내가 유축을 해가지고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먹이고 그런 어떤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음. 뭔지 알겠는데 그냥 첫 2달은 직수만 하면은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엄마가 일어나서 먹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막 몇 시간 동안 깨어서 앉아서 일어나서 먹이고 있고 너무 피곤한데 이거를 엄마만 너무 고생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이제 둘째 때는 확실히 좋은 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분유 먹이는 거랑 모유의 그 차이가 확 갈리는 게 분유 수유는 그럴 수 있어요. 분유 먹일 때는 새벽에 일어나도 낮에랑 똑같이 내가 발딱 일어나가지고 이거 불 켜고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서 먹여야 돼. 그리고 다 먹일 때까지 못 자죠 절대. 위험하지. 이거를 다 먹일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새벽 2시간 5시간. 근데 이제 모유 수유는 정말 장점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그냥 아기를 내 옆에 눕혀놓고 이렇게 C 모양으로 알파벳 C 모양으로 내가 몸을 이렇게 다리를 아기를 굽혀서 옆으로 감싸고 누는 거죠. 옆에 누워서 이렇게 먹이면서 자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끝. 그러면 거의 내가 모유 수유 하느라고 깨어있는 시간 2분을 다시 잘 수 있거든요. 이거가 이제 모유 수유를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세들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사이드 라잉 포지션이라고 제가 들었던 수업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자세가 가장 안전한 모유 수유 자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미국도 그런데 아기랑 엄마랑 같이 자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기가 그 좀 숨 못 쉬거나 뭐 깔려가지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렇게 몇 가지 위험 요소만 조심하면 괜찮아요. 이불만 잘 치면 이불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침대가 너무 푹신한 거 있잖아요. 그냥 누우면은 막 후 이렇게 꺼지는 그런 침대면 안 되고 조금 안 움직이는 펄만 침대여야 된다든지 베개가 막 여기저기 막 그러면 또 안 되고 그치. 그리고 절대 당연히 안 되는 거는 뭐 엄마 아빠가 술 취했다던가 뭔가 약간 그 의식이 흐린 상태로 애기랑 자면은 절대 안 되고 그건 안 되겠다. 그런 위험 요소 그런 것만 주의를 하면 만약에 엄마가 머리가 너무 길어 그럼 머리를 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심을 하면은 요즘에는 애기랑 같이 자는 거를 권장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더 이렇게 베네피셜 하다는 식으로. 그래서 자다가 아기가 울면 바로 먹이니까 아기가 음.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단축시켜줄 수 있고 누워서 먹이니까 엄마도 좀 자면서 먹이고 너무 편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덜 피곤하고 이제 아빠만 이제 꿀 빠는 거네. 이제 아빠는 그냥 쭉 그냥 그 통장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둘째 낳고 저희가 이거를 더 많이 했는데 첫째는 이제 제가 나중쯤에 좀 알아서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잖아요. 뭐 밤에 일어나서 저도 해보고 근데 주로 이제 다 아내가 하긴 했지만 둘째는 진짜 전격적으로 아내가 자면서 다 했는데 저는 거의 꿀을 빨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뭐 저는 항상 통잠을 잤었고 아내도 전보다 훨씬 더 오래 잘 수 있었고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잠이 진짜 나의 무드랑 내 어떤 우울감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 신체적인 그런 컨디션에도 당연히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기를 보살피고 나도 회복을 하고 하려면은 잠이 엄청 중요한데 막 몇 주씩 몇 달씩 막 4시간밖에 못 자고 이러면은 그 제대로 건강하게 회복도 할 수 없고 아기를 돌볼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럼 좀 잠에 있어서도 모유 수유가 엄청나게 유리하다 엄마한테.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릴스 언니들 너무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222번 참가자는 초유가 잘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도 산후조리원 간 언니들보다 훨씬 잘 됐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정말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결말은 안 좋게 됐지만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모유 수유를 안 한 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산후조리원을 가신 분들을 뭐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산을 앞둔 시점에서 정말 모유 수유를 꼭 해보고 싶고 또 산후조리도 잘 해가지고 내 몸도
잘 챙기고 싶은데 꼭 산후조리원을 가야지만 이게 가능한 건가? 뭔가 진짜 거기 가서 마사지도 받고 해야지 내가 막 그래야지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그런 분들, 집에서 하기에는 좀 불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산후조리원 절대 갈 필요 없고, 산후조리원 가는 게 오히려 모유 수유에 방해만 되고 돈만 낭비하지 절대 가실 필요 없고, 집에서 정말 잘만 준비하시면은 산후조리도 모유 수유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약에 남편들이 본다면 남편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남편들은 솔직히 산후조리원에 갑자기 뭐 300만 원부터 해서 막 뭐 2천만 원까지 하는 이거를 이게 진짜 값어치를 하는 거 가는 게 맞나? 근데 가지 말라고는 못 하겠고 아내가 가겠다고 하면 막 가지 말라고 하면 절대 돈 아깝다고 하면 이거는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처럼 뭔가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후조리원에 그런 아기를 떼어놓고 그런 문화는 좀 안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감으로써 안 가서 남편이 아내를 산후조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아내와 아기한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돈도 세이브할 수 있고 내가 아기랑 아내랑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나 아버지로서 저는 이제 엄청 사랑스럽고 막 가족한테 사랑을 받고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기에 대한 마음, 아내에 대한 마음이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아내를 산후조리를 해주면서 아기를 같이 돌보면서 그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고 아내에 대한 마음, 아기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돈도 세이브할 수 있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훨씬 더 멋진, 훨씬 더 나은 아버지와 남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바이.